네, 반갑습니다. 국제 소식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게 많았는데, 제가 라이브 일정이 좀 많이 빡빡해서 그동안 다 전달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먼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을 거부한 스페인에게 관세 2배를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가 저번 주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도 나토 관련해서 말이 정말 많았는데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 국방비 증액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냐면 이 GDP의 5% 정도까지는 국방비를 올려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스페인은 이제 일단은 대놓고 거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방위비가 제일 낮습니다. 2.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신 게 뭐냐면 일기 때부터 항상 주장을 해 오신 겁니다. 그 나토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안보 무임승차가 뭐냐? 지금 나토라는 그 기구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이 없다면 사실상 굴러가지 못하는 조직이 바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이나 뭐 폴란드 쪽이나 해서 정말 이 가입한다 만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고 뭐 작년부터가 아니라 한 우러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이거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 특히 이 나토 회원국들이 이 국방비를 올려서 여기에 좀 안보에 도움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현재 GDP 2%에서 다 5%로 올려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2개의 나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군사비 지출 비율을 현재 2%에서 2035년까지 지금 당장 올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2035년까지 5%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나토 32개 회원국의 총 군사비 지출이 약 1.3조 달러가 되는데 이게 나토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약 2%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 미국 없으면 안 굴러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현재 나토 전체의 국방비, 그러니까 나토가 돌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의 66%를 미국 혼자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 목표를 이제 잡고 이제 갈 건데요. 3.5%는 핵심 군사비, 그리고 1.5%는 방위 관련 투자, 뭐 사이버 보안이나 군사 이동성, 뭐 이런 걸로 나누어서 일단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2개국이 여기는 만장일치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스페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해서 결국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했어요. 혼자 반대를 해서 이 성명서에 모든 회원국이라고 나온 게 다시 수정이 되어서 이제 회원국들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의 거부로 인해서 모든 회원국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이제 회원국들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은 결국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 대해서 최악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나라다. 그래서 관세까지도 이제 더 부과를 할 거다. 스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지금 나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번 주의 기사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2+2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도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냐면 이 국방비를 좀 올려라. 3.5%까지 올려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전에 미국이 요구한 게 3%였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더 올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3.5%까지.
지금 일본이요, 방위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GDP 대비 1.8%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2.2%, 2.3% 되거든요. 일본은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는데, 일본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완전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관세 협상까지도 완전히 중단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저번 주에 왔었습니다. 앞서 7월 초에 여러분, 7월 1일 날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2+2 회의가 재개될 것으로 많은 이제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실제 공식적으로 7월 1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위비 인상 요구로 인해서 이 7월 1일에 있을 이 2+2 회의는 일단은 취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저번 주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때려놓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7월 8일까지입니다. 여러분, 7월 8일까지 지금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어요. 상호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고, 7월 8일 이후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현실입니다. 많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예상을 하는 게 한 번 더 유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있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유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유예되겠지라고 믿고 지금 관세 협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숙이고 들어간 여러분, 며칠 전 기사가 나왔습니다.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결국에는 7번째 관세 협상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소식입니다. 자민당에서 결국에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여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 16일 날 캐나다 G7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났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시바 총리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났는데, 결국 거기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 타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고, 이 교섭이 잘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일본이 미국이랑 가장 먼저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본마저도 제대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협상이 여러분, 이시바 총리로서도 부담이죠. 관세 유예 기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일로 이제 임박한 데다 다음 달 2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 연장이나 만약에 협상 타결 없이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분, 이시반 정권이 그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대패했어요. 그래서 더 큰 타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이 나토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를, 방위비를 5%까지 끌어올리기를 합의하는데, 이제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것은 조금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민당에서 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서도 방위성 내에서 일정 규모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7년에 끝나는 현행 방위비 인상 기획을 미리 앞당겨서 검토해야 한다. 라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도 당연히 할 텐데,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거고, 뭐 국방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왜 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기껏 나온 소식은 그냥 계속 관세 협상하고 있다, 막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이거 28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 보시면 새 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진행됐고 미 측과 치열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여항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뭐 지금 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랑 이제 회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나오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왔는지 그냥 좀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뭐 이런 곳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 나토나 일본까지 나온 내용에서 이제 방위비나 뭐 이런 대회에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요구를 안 할까라고 하는 점도 솔직히 좀 의아하고요. 이게 언론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소식도, 그런 생각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 씨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거를 계속 요구를 했냐면 바로 조선이랑 이 LNG 사업에 이 한국이 참여를 하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종의 카드를 삼아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 아시죠? LNG 뭐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라이브 영상으로 라이브 일정으로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HD 현대랑 한화가 이제 미국 해군 MRO 이제 수주전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경쟁을 했었고 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할 것으로 많은 외신에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둘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둘 다 나가리가 됐고, 이 HD 현대랑 하나오션이 결국 이제 맞붙어서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결국엔 하나오션은 중도 포기를 했고요. HD 현대도 결국에는 낙찰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 몇 달 전만 해도 이 MRO 사업,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미군의, 배를 이제 유지 정비 보수하는 사업. 이게 여러분, 그냥 배가 아니고 이 군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지 보수하는 데 많이 들고 우리나라가 엄청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찬사까지 받았고 미국에서 그 온 게 그 소식이 난 게 이 조선소를 방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씨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라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수주권이 어디로 갔냐면요. 싱가폴 업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싱가폴 업체. 뜬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뜬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었다며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만 이번 입찰이 단일 선박 정비 규모였고 사업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것은 조금 유의미한 어떤 입찰 나가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 조선이나 LNG가 지금 다 없어지면서 미국과 관세를 협상을 할 건데 어떤 거를 카드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를 보세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 그냥 두드러 맞는 거고 여러분 진짜 우리 자유 국민들은 잘못이 없는데 또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멘탈을 꽉 잡으시고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국제선거감시단에 대한 내용이죠. 이 최종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이 되었다라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DNI에 제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DNI가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입니다. 여기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법무부에도 제출이 됐다고 하고요. 여러분 DNI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NSA, CIA, FBI, DIA, NGA 등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그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 DNI고요. 그 기관의 장을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법무부, 펜 본디가 있는 미국 법무부에도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출이 될 거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여러분 30일 날 이 선거, 한국 선거 관련한 영상이 미국 국회에서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나라 7월 1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새 2025년에 반이 지나서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7월 1일 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영상이 상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욕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뉴욕 간담회 이 모스탄 대사와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모스탄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자막으로는 못 써도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받는 보고서는 일반인용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공개됐죠. 보고서 내용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딥한 내용으로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안들이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감시단의 일원들은 일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정부 2기에 합류할 만한 인물들이니 그때 보고 놀라지 마시라 라는 이런 농담까지도 모스탄 대사가 했다고 합니다. 일정 중 만났던 한 분은 의원 중 한 분은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직접 이 건에 대해서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하고요.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또 발언한 거는 보고서에는 이 대북 송금 건과 이 주한미국 대사관이 민주당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처 요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라고 하고 법무부, D&I, 국무부, 백악관에도 제출을 할 것이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한인 분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떨리는 내용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8월 안에 미국의 50주 안에 있는 애국 단체장들을 모두 모아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서명, 모금, 시위 등을 진행하겠다. 190만 명의 한인들이 결집해서 트럼프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이로써 750만 명의 해외 교포들을 깨워서 함께 시위하고 이것으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인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과거에 독립운동 생각해 보시면요. 독립운동에 노선이 항상 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우파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않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갈렸습니다. 항상 어떤 그런 무장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노선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 무장을 할 게 아니라 좀 일본과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셨던 바로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의 외교로 이것은 독립운동은 결국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게 유효했죠? 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과의 외교 노선이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 유효한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노력이었고요. 다 이게 하나하나씩 쌓여서 결국에는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게 온다, 큰 게 온다, 큰 거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큰 거가 한 방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히로시마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큰 게 한 방에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작은 거를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작은 거를 계속해서 모아서 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국제선거단 감시단의 어떤 지금 성명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어떤 기자회견이나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쭉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이 작은 것들 심지어 이 작은 것들조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이 작은 것들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 바로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밝혀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신 이 미국 민주당과 그 엘리트 계층, 그 카르텔
그리고 이 중국의 개입, 캐시파텔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한 특검을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임명을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다 밝혀낸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완전한 큰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지금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이 특검이 곧 임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여론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어떤 식으로 쭉 이렇게 한 번에 쭉 나가기 위해서는 이 여론이 필요한데, 이것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어서 정말 FBI의 캐시파텔과 함께 이것을 다 파헤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온다면,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100%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선거가 아니고요, 이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선거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똑같이 취급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망신이지만, 개인적인 바람은요, 망신이고 뭐고 그냥 다 드러나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국제 소식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 때 이 탈수 증상이 와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때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회나 이런 거 나가실 때 꼭 이온 음료 잘 챙겨서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힘듭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영상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